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긴급하게 전해드려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에서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란에 대한 전면 군사 공격입니다. 단순한 국지적 충돌이 아닙니다.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바로 옆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이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군사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머니, 기름값, 물가, 금융시장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 속은 지금 이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도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때는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란 사람들이 평범한 토요일 아침을 맞이하던 오전 8시 10분, 테헤란 하늘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에 공격한 겁니다. 미국은 이 작전에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스라엘은 The Roar of the Lion, 사자의 포효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영상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대규모 전투작전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실 미국과 이란은 바로 며칠 전까지도 핵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만의 중재하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례의 협상이 열렸고, 중재자였던 오만 외무장관은 협상 전날까지도 합의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것은 딱 하나,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이를 끝내 거부했고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한반도의 무려 7.5배 크기입니다. 북쪽으로는 카스피해,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란의 남쪽 끝, 오만과 마주보는 그 좁은 바닷길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폭이 고작 54km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목에서 전 세계 바다로 나가는 원유의 약 20%가 매일 통과합니다. 하루에 무려 1,700만 배럴에서 2,000만 배럴에 달합니다. 이 해협 하나가 막히면 전 세계 기름값이 요동칩니다. 이란 주변을 접으면 서쪽에는 이라크와 터키가, 동쪽에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서쪽으로 약 1,500km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보다도 더 먼 거리에서 이번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위해 이미 이 일대에 2개의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을 사전 배치해놨습니다. 페르시아만에는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 지중해 동쪽에는 USS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동쪽과 서쪽,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이라크와 요르단이 놓여 있습니다. 직선으로 날아간다면 이 나라들의 영공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공격에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정확히 어느 경로를 택했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함재기와 함께 B-2 스텔스 폭격기 같은 장거리 타격 자산도 동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것이 첫 번째 타격 목표였고, 방어막부터 먼저 뚫어버리고 그 다음 공격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가장 먼저 수도 테헤란입니다. 이란 최고 주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집무실 인근과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CBS 뉴스는 하메네이와 대통령이 초기 타격 목표 명단에 올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정보부 본부, 국방부, 원자력 에너지부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스파한입니다.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340km 떨어진 이 도시에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시설인 우라늄 전환 시설이 있습니다. 콤 인근에는 이란이 가장 비밀스럽게 지키는 핵시설인 포르도 지하 농축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하 80m에서 90m 깊이에 지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정밀 유도 폭탄으로는 파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미국이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했는지는 현재까지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타브리즈, 카라즈, 케르만샤, 로레스탄 등 이란 북서부와 서부의 여러 도시에서도 폭발이 보고됐습니다. 이란 전역이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받은 셈입니다. 이란은 공격을 받은 지 불과 1시간 만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1차 공습 때는 반격까지 20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엔 훨씬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미 반격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 하이파와 텔아비브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총 35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갔고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가동돼 상당수를 격추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 파편에 맞은 부상자 1명이 보고됐으나 현재까지 이스라엘 내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중동 전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향해서도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쿠웨이트의 알-살렘 공군기지, UAE 아부다비의 알-다프라 기지,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본부, 요르단의 킹 후세인 공군기지, 그리고 이라크 에르빌의 미군 기지까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동시다발로 겨냥한 겁니다. UAE 아부다비에서는 격추된 미사일의 파편에 민간인 1명이 숨졌습니다. 바레인에서는 5함대 본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영내 모든 미군 기지와 자원은 이란군의 합법적인 공격 목표다. 적이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전쟁이 우리 경제와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현재까지 이 해협은 통항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란이 자국 해군의 전멸을 예고한 미국의 성명에 반발해 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공격하는 시도에 나설 경우 그 순간 전 세계 원유 공급망에 직격탄이 날아오게 됩니다. 단 하루만 해협이 막혀도 유가는 폭등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유가 상승과 함께 금,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디지털 금으로서의 헤지 자산 논쟁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 속은 앞으로도 이 상황을 계속 팩트 중심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